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건 위험 신호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사교적인 것은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불편했다. 너무 냉정하고 너무 차갑고 인간관계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이 말이 진실에 가깝다는 걸 깨닫는다.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을 만나려 했을까? 왜 그토록 관계를 유지하려 했었을까? 정말 그 사람들이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 나이를 먹을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애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고슴도치의 딜레마.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고 모여든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린다. 아프니까 떨어진다. 떨어지면 춥다. 다시 다가간다. 또 찔린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 찔리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아낸다. 그게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했다. 명절 아침, 온 가족이 모인 자리. 형은 또 그 얘기를 꺼냈다. 너는 그때 왜 그랬어? 아버지 속 많이 썩였잖아. 20년도 더 된 일이다. 이미 화해했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형은 아직도 그 얘기를 꺼낸다. 가시다. 피가 나지 않을 뿐 분명히 찔린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웃어넘겼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며 술잔을 비웠다. 그게 가족이니까. 그게 어른이니까. 그런데 문득 생각한다. 나는 왜 맞으면서도 웃고 있는가? 찔리면서도 가까이 있으려 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적당한 거리를 찾으면 될 일이다.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만 떨어지면 된다. 그게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그게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실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 중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꼽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부여하는 가치는 그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크다. 왜 우리는 그토록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며 살았을까? 왜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옳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며 살았다. 맞서는 대신 웃고, 속상해도 참으며,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진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창 모임에서 누가 빈정거려도 웃어넘겼다. 친척이 비교하는 말을 해도 그렇죠 하고 받아쳤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럴 수 있지 하며 넘어갔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는 늘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그 사람들의 인정이 당신의 삶에 무슨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인정은 그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이다. 그리고 그 안도감은 금세 사라지고 우리는 또 다른 인정을 갈구하게 된다. 끝없는 갈증이다. 채워지지 않는 허기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기준이 바뀐다. 마음속 질문이 달라진다. 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할까? 내가 굳이 그 관계를 계속 지켜야 할까? 저 사람은 내가 맞춰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조용히 깨닫는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소모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르다. 누구에게나 예의를 갖추되 모두에게 마음을 건넬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 대해 냉정한 시선을 가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나봤자 시간 낭비다. 이 말이 너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부정하기 어렵다.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다. 내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불편해하고 이유 없이 거리 두고 때로는 대놓고 차갑게 구는 사람들. 내가 뭘 잘못했지? 내 말이 기분 나빴던 걸까? 그 질문은 습관처럼 마음속에서 반복된다. 이해하려고 애쓰고
설명하려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보려 노력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멀어지고 더 피곤해진다.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시기심은 인간 본성에서 가장 추한 부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보편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상대가 자신보다 여유롭고 단단해 보일 때 이유 없이 불편해한다. 질투는 이유를 찾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뿐이다. 회사에서 늘 나를 견제하던 동료가 있었다. 같이 입사했는데 내가 먼저 승진했다. 그 뒤로 그 사람 눈빛이 달라졌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비꼬듯 받아쳤고 회의 때마다 내 의견에 딴죽을 걸었다. 심지어 뒤에서 나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다. 화해하려 밥도 사고 먼저 다가가 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사람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감정이었다. 그 감정을 내가 대신 책임질 수는 없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올랐다. 어리석은 자의 적대감은 현명한 자의 우정보다 덜 해롭지 않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시간과 감정, 그리고 자존심을 소모할 뿐이다. 그 에너지를 차라리 나 자신에게 쓰는 것이 낫다. 고독의 가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예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롭다. 젊을 때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 아닌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덜 외로운 거 아닌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더 쓸쓸하다는 것을. 모임에 나갔다. 다들 웃고 떠들고 즐거워 보였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왠지 허전했다. 그 많은 대화 속에서 진짜 내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냥 분위기에 맞춰 웃고 적당히 맞장구 치고 시간을 보낸 것뿐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한다. 시간은 유한하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다. 그 귀한 시간을 아무나에게 쓸 필요가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유한 삶이다.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여. 그래도 한때는 잘 지냈는데. 우리는 관계를 끊거나 멀어지는 것을 마치 배신처럼 예의 없는 행동처럼 배웠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한다. 예의는 가면이다. 그 가면 덕분에 사람들은 서로의 추함을 보지 않고 지낼 수 있다. 가면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회생활에는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그 가면을 쓰느라 진짜 내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조카가 있다. 어릴 때는 무릎에 앉혀놓고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어른이 되더니 연락도 없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가 왔다. 삼촌, 요즘 뭐 하세요? 알고 보니 보험 권유였다. 용건이 끝나자 전화는 뚝 끊겼다. 또 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갑자기 투자를 권했다. 형,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저만 믿으세요. 거절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면 할수록 내가 초라해진다는 걸 느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면 된다. 피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자리를 찾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처럼 가까울수록 보이는 단점, 길어질수록 깊어지는 실망, 정이 아니라 기대와 의무로 버티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부담이다. 어떤 사람은 멀어졌을 때 더 잘 맞는다. 명절에만 보는 사이가 되니까 오히려 웃으며 인사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안부 문자만 주고받는 게 편하다. 거리를 둬야 서로의 인격이 보일 때도 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남는다. 쇼펜하우어는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친구는 희귀하다. 대부분의 우정은 이해관계에 기반한다. 냉정한 말이지만 부정하기 어렵다.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냈다. 그때는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있었고,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다. 고등학교 동창이 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인사 문자만 주고받는다. 특별히 자주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면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작년에 몸이 아팠을 때 제일 먼저 전화한 건 그 친구였다. 야, 나 내일 내려간다. 뭐 필요한 거 없어?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해봤다고 했다.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닌데 오래 연락 안 해도 어색하지 않고 말 안 해도 마음을 안다. 그게 진짜 인연이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진정한 친구는 희귀하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 반대로 매주 만나던 사람이 있다.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후배. 밥도 자주 샀고 고민 상담도 해줬다. 형, 정말 감사합니다. 형 같은 분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그런데 내가 한 번 부탁을 거절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겼다. 나중에 들으니 다른 모임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처음엔 배신감에 분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그건 처음부터 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였다. 내가 줄 것이 있을 때만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 당신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남는 사람은 완벽해서 남은 것이 아니다. 그들도 실수했고, 서운하게 했고, 멀리 느껴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갈등이 있어도 풀렸고, 오해가 있어도 다시 이어졌다. 그게 바로 남는 인연의 힘이다. 내가 그 관계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내 옆에 머무르기로 선택한 것이다. 시간은 잔인하지만 정직하다. 진짜는 남고 가짜는 흩어진다. 떠나는 사람은 조용히 떠나게 두면 된다. 붙잡아봤자 소용없다. 남을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남는다. 나 자신이라는 유일한 동반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외에는 확실하게 의지할 것이 없다. 어릴 때는 이 말이 슬프게 들렸다. 외로운 사람의 변명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진실이다. 많은 시간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아왔다. 배려했고, 이해하려 했고, 참아왔고, 맞춰주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스친다. 나는 왜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만큼 친절하지 못했을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건강은 뒷전이었고, 손주 돌보느라 아픈데도 병원 한 번 못 갔다. 배우자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내 검진은 몇 년째 미루고 있다. 타인을 위로하는 말은 쉽게 건넸지만 나에게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조금만 더 참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약해지면 안 돼.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행복을 바깥에서 찾았다. 누군가의 인정에서, 누군가의 사랑에서, 누군가의 칭찬에서. 그래서 늘 불안했고, 늘 부족했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내가 나를 외면한 시간만큼 내 삶도 나를 외면한다는 것. 나를 좋아한다는 건 거창하지 않다. 하기 싫은 약속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는 것. 피곤하면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혼자 먹으러 가는 것. 혼자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을 타인의 시선에서 내 마음으로 바꾸는 것.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순간들. 남몰래 견뎌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도 된다. 수고했다. 충분히 잘해왔다. 이제는 너를 먼저 챙겨도 된다. 나를 위한 선언.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고통을 피한다. 젊을 때는 행복을 쫓았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인정.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행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고통을 주는 관계를 정리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나를 소모시키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 많은 감정, 많은 관계가 스쳐 지나갔다. 그 안에는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도 있었다. 이제는 안다. 억지로 이해시키려 애썼던 시간.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스스로를 다그쳤던 순간들. 그 모든 싸움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 싸움을 멈춰도 된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고 멈춰도 괜찮고 맞지 않는 관계를 조용히 떠나보내도 괜찮다. 그렇게 가벼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 모습을 마주한다. 조용하고 단순하고 그러나 놀랍도록 단단한 삶.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고독 속에서 비천한 자는 자신의 비천함을 느끼고 위대한 자는 자신의 위대함을 느낀다. 우리는 비천하지 않다.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들이다. 숱한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이다. 이제 고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남은 삶은 억지로 끌어안지 않고 감정에 빌리지 않으며 내가 편안한 쪽으로 살겠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겠다. 대신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 이제 삶이 조금 가벼워져도 좋다. 관계가 줄어들어도 괜찮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도 두렵지 않다. 그 가벼움 속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나답게 살아가는 나를 만나게 되기를.